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7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기자들 망신시키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은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을 했다는 김만배, 그리고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 김의겸. 그런데 최근 며칠 사이에 김만배가 기자들을 상대로 수상한 돈거래를 한 것 아니냐. 이게 그냥 정상적인 돈거래가 아니고 여기에 어떤 청탁관계, 로비성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큰 의문이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만배가 다방면에 걸쳐서 로비를 했을 것이다. 그 대상은 언론, 판사들 등등등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의심이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화되는 듯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김명수의 대법원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수의 대법원 그 일원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받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의혹이 제기되었는데도 입만 열면 정의를 외치고 입만 열면은 공정을 외치는 김명수라는 자가 지금 국민들에게 의혹 해소를 위한 일체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앞으로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실린 조선일보 사회부장의 논평에 따르면은 김명수의 흑역사 6년은 청산 대상이다. 김명수는 사법부를 정치판으로 만들었다. 일종의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을 앞세워가지고 정치판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이 사법부가 정치판이 되었다면은 김명수라는 자는 대법원장으로 위장한 우리 법당의 당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사실에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에 합의가 되려면은 대법원이라는 존경받는 조직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판결을 하면은 그걸 믿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준점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러니까 골대가 흔들려 버리니까 축구가 안 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자가 이제 이런 설왕설래 하는데 맨 앞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좌파 매체로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 점은 있지만은 대체로 문재명 세력 편드는 쪽에 있었는데 그쪽 간부 기자가 김만배로부터 수상한 돈을 받았다. 그 돈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겨레신문은 어제 자사 간부가 과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금전거래를 한 사건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한겨레는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라는 글을 발표하고 임직원 일동은 독자와 주주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편집국 간부 한 명은 2019년 당시 타사 기자였던 김만배 씨와 금전거래를 했습니다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당시 머니투데이의 간부였습니다. 김만배는. 간부 A씨는 2019년 상반기 정치팀장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한겨레는 그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보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윤리강령과 취재보도 준칙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한겨레 윤리강령에는 언론인의 품위 규정이
취재 보도 준칙에는 이해 충돌 회피 규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겨레는 5일 오후 이번 사건을 인지한 직후 그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했다면서 6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신속히 실상을 파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점 의혹 없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한겨레 기자 A씨는 2019년 김만배 씨에게서 1억 5천만 원짜리 수표 4장을 빌렸습니다. A씨는 빌린 돈이라고 해명했는데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 6억 원 중 2억 원을 갚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 이 월간조선 최우석 기자는 이 6억 원의 성격과 관련해 가지고 일종의 백그라운드를 설명하는 기사를 월간조선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여기는 최우석 기자죠. 기자가 입수한 남욱 변호사의 검찰 수사 기록을 보면은 남욱 변호사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미국에서 돌아온 후 친문재인 성향 검사들에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만배 씨가 한겨레 신문 기자의 집을 사줘야 한다며 3억 원을 달라고 해서 주었다는 진술을 했다. 남 변호사는 2021년 10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37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아래와 같이 진술을 했다. 해가지고 그 진술 조서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진술 조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김만배가 기자들에게도 로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하니까 남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욱은 김만배와 동업자입니다. 2019년 5월경 한겨레 기자의 집을 사줘야 한다고 하면서 저와 정영학에게 3억 원씩 가지고 오라고 했고 실제로 주었습니다. 기자들 로비를 했기 때문에 대장동에 대한 기사를 모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핵심이네요. 남북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자들 로비를 했기 때문에 대장동에 대한 기사를 모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대장동 특혜 사건에 대해서 기자들이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막는 노력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검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까지 사줘야 할 정도면은 지위가 높은 기자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라고 물었더니 남욱이 이렇게 진술합니다. 저희도 그 당시에 왜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느냐고 화를 낸 사실이 있습니다. 열받아서 천화동인 4호, 이 천화동인 4호는 남욱의 회사입니다. 4호 대여로 회계 처리를 한 것이고요. 2021년 9월 초순 김만배와 이야기할 당시 그거 최근에 대여 약정서 놓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약정서 보면은 누구한테 6억 원 갔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욱 변호사의 진술에 따르면은 김만배가 한겨레 기자에게 로비 목적으로 자신과 정영학 회계사에게서 각각 3억 원씩 가져가서 총 6억 원을 집 사는데 보태주는 식으로 돈을 주었다. 뭐 이런 연결고리가 이제 해명이 되는데 남 변호사는 김만배 대여 약정서를 보면 누구한테 6억 원을 갔는지 바로 알 수 있다라고 했지만은 당시 친문재인 성향 검찰은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해설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요 사건이 조선일보의 어제 보도에 의해서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조선일보는 김만배 일간지 중견기자 3명과 수억 원대 돈거래 제화 보도에서 언론사 이름을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6억 원을 받은 A씨는 한겨레 신문 간부고 9천만 원을 받은 B씨는 중앙일보 간부고 1억 원을 받은 C씨는 한국일보 간부라는 겁니다. 전부 억대입니다. 억대. 저도 기자 생활 한 50년 한 사람인데요. 이 기자들이 그래도 저는 한국 사회에서 깨끗한 직업군 중에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뭐 과거에 촌지라는 관행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렇게 억대 단위의 돈이 오고 가는 것은 참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김만배라는 자가, 이게 기자 출신이라는 자가 아마도 기자라는 직업을 이용해 가지고 로비를 하고 정보를 얻어 가지고 사업을 벌려 가지고 큰 돈을 벌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정황입니다. 그것을 지키려면 정치인도 알아야지 판사, 검사, 기자에 대한 다방면의 로비가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따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한국의 새로운 부패 구조가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돈 거래가 있었다는 중앙일보 간부 B씨는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8천만 원을 오히려 김만배에게 빌려주고 7, 8개월 뒤 원금과 이자를 받았다. 원금과 이자가 9천만 원이 되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그럽니다. 김만배가 얼마나 돈이 많은데 김만배에게 왜 돈을 빌려주었을까요? 이건 중앙일보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간부 C씨는 조선일보에 2020년 차용증을 쓰고 이사자금 1억 원을 급하게 빌렸으며 그동안 이자를 정상 지급해왔다. 4인 간의 정상적인 거래일 뿐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 뉴스타파의 보도, 즉 정영학 록취록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정영학 씨가 김만배 씨에게 형님 맨날 기자들 먹여 살리신다면서요 라고 말하니까 김만배 씨는 걔네들한테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아 그런 다음에 2억씩 주고 그래서 차용증 무지 많아. 여기 분양 받아준 것도 있어. 아파트 서울의 분당. 그러면서 김만배 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신문사 기자들 모임을 지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지회. 이 기자들의 명예를 기자들이 지키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거짓말쟁이 김의겸 의원의 주장은 그게 설사 사실이라도 일체 보도하면 안 됩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김의겸의 발언은 앞으로 우리 언론사가 보도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성명서라도 하나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김만배와 관련된 언론사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책임지고 취재를 해가지고 기자들 손으로 기자들 문제를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